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때 잘 못하면 네네. 위기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개혁이나 민생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기회라면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거대 정치 세력이라는 점은 위기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180석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헌법 개정안 처리 빼고는 예산안이나 일반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산적한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랑 경제정책 그리고 대북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대 국회를 보면 이른바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인한 책임은 결국 야당보다는 집권 여당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슈퍼 여당의 자격을 얻었다고 해도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국민들의 그 선택을 보면 글쎄요. 여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해줬다기보다는 야당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네. 좀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사실 뭐 전국과 좀 비교를 해보면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또 정반대의 민심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또 사전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았잖아요. 네네. 사실 그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 이 높은 투표율이 과연 여당이 유리할 것인가 야당이 유리할 것인가. 네. 네,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최종 개표 결과를 보니까 답이 좀 분명하더라고요. 네,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이 높은 사전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였습니다. 네. 지난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유권자의 4분의 1이 참여했었는데요. 개표 결과 사전투표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주당이 막판 역전에 성공하거나 또 표 차이를 벌이기 시작한 거는 사전투표함이 개봉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네. 부산 남구을의 경우 통합당 이현주 후보가 개표율 90% 정도까지 이 박재호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네. 그런데 막판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희비가 엇갈렸죠. 개표율 99% 이후 박 후보가 결국 역전했습니다. 네. 표차는 1,400표였는데 이 사전투표에서 박 후보가 이 후보보다 1,800표가량 더 얻었으니까 사전투표가 뒤집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그리고 충남 천안갑의 민주당 문진석 후보도 이 신범철 후보랑 불과 1,300표 정도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요. 문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2,400표가량을 더 얻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는 겁니다. 뭐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투표율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또 특히나 그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진 않았는데 최종 투표를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네, 선관위 집계를 보면 대구의 최종 투표율은 67%로 전국 평균인 66.2%보다 높았습니다. 네. 대구의 지난 총선 투표율이 54.8%로 전국 꼴찌였었죠. 그 상황과 대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구 격전지로 불리는 수성구의 투표율은 대구 내에서도 72.8%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진보 결집이냐 보수 결집이냐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그 결과는 보수 대결집이었습니다. 대구 12개 지역구 가운데 11곳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당선이 됐고 나머지 한 곳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통합당이 대구 전 지역을 석권한 건 새누리당 시절인 19대 총선에 이어서 8년 만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21대 총선 이제 마무리가 됐고 당선자들이 과연 어떤 그 활동을 해줄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 오기까지 참 결정적인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보수통합부터 시작을 해서 또 막말 파동도 있었고요. 네, 이번 총선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뒤흔들었던 순간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 2월이었죠. 유승민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네. 이후 미래통합당이 탄생합니다. 보수통합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수도 등장하기도 했었죠. 논란 끝에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이 무산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는 찻잔송의 태풍으로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거대 정당들의 비례 위성 정당이 등장하면서 선거판에 큰 지각 변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는데요.
하지만 이 정의당을 포함해서 군소정당 입지는 크게 좁아진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당의 공천 파동도 있었죠. 호떡 공천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왔었는데요. 미래통합당이 홍준표 전 대표를 컷오프 시키면서 당내에서 공천 갈등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의 시작과 끝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이랑 또 마스크 논란으로 여야가 굉장히 대립을 했었는데요. 이후 방역 대응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찬사가 이어졌고 이것은 곧 문 대통령이랑 여당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번 총선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전 세계가 크게 좀 주목하는 가운데 네. 실시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수십 개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줄줄이 선거를 연기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과연 한국이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선거를 무사히 마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선거를 연기한 나라가 무려 47개국이 되는데요. 네. 선거를 강행하다가 자칫 감염이 더 확산되면 이걸 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도 총선을 미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우리는 계획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총선의 모든 과정이 신기하고 또 부러운 대상이었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1m 간격으로 줄을 선다는 점, 또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은 물론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하는 이 세부 사항을 외신들은 꼼꼼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순조로운 투표를 가능하게 한 건 꼼꼼한 대비라고 언급하면서 높은 투표율에 다시 한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유력 언론들은 한국의 총선이 선거를 앞둔 나라들에게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 또 비닐 장갑을 착용을 해야 되고 좀 번거로움이 분명히 네.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유권자들이 불평불만 없이 잘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대한민국 국민들 다시 한번 그 위대함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제발 선거운동 때 보여줬던 그 모습만 좀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선거운동 기간에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뭐든지 그렇죠. 다 해줄 것 같더니 그런 모습들 좀 일관성 있게 보여주기를 국민을 위한 정치 해주시길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총선과 관련된 이슈들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들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현재 신규 확진자가 최근 8일 동안 50명을 밑돌아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신규 확진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재확진자가 늘고 있는 점은 좀 우려스러운데요.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모두 14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즉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전국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물론 우리 국내선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나라 밖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국내 신규 확진자는 뚜렷한 감소세지만 전 세계적인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뉴욕주는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데요. 이에 따라서 뉴욕 주지사는 현재 셧다운, 지역 폐쇄를 한 달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멈춰선 경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3단계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는 물리적 거리 두기와 재택근무 권장을 하고요. 학교 휴교를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네. 2단계는 물리적 거리 두기와 재택근무 권장을 유지하는데 학교 등교는 가능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전반적인 사회활동을 재개하지만 물리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혼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다만 대응 지침에는 단계별 정상화 시기는 적시되지 않았고요. 각 주별로 1단계에서 3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를 취할지는 주지사가 선택하게끔 했습니다. 네. 일본도 지금 보니까 확산세가 좀 가파른 것 네. 같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언을 했죠. 네, 지난 1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열도 전역에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앞서는 7개 지역에 대해서 긴급 사태를 선언했었고요. 이제는 대상을 47개 광역자치단체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긴급 사태가 발령되면 해당 지자체의 장은 주민들의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시키거나
다중이용시설 운영 정지 등을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내달 6일까지고요. 하지만 수습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증가폭은 조금 줄고 있는 듯 합니다만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네.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조금 지쳐가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도 아직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2차 온라인 계약입니다. 네. 일주일 전에 중3과 고3이 온라인 계약을 한 데 이어서 지난 16일에는 초등 저학년을 제외하고 전국의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2단계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네. 학생 수는 300만 명이 넘는데요. 앞서 지난 9일 1차로 계약한 중3이랑 고3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에 달합니다. 2차 온라인 계약에 대비해서 스마트 기기를 지원받은 초중 고등학생은 모두 28만 2천 명으로 파악됐는데요. 관건은 학습 플랫폼의 정상 작동 여부였습니다. 결국 지난 9일에 이어서 13일, 14일에도 1시간에서 2시간씩 접속 장애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전날 동영상 플레이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차 온라인 계약 둘째 날인 17일에도 원격 수업 접속 장애가 발생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네. 원격 수업 중 하나인 EBS 온라인 클래스에도 이날 오전 9시 전부터 로그인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접속 장애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안정화될 수는 없고 고치고 수정해 나가는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서비스 사용에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 딸도 지금 이틀 전부터 그 온라인 계약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옆에서 좀 지켜봤었는데 중간중간 약간 접속 장애가 네.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확 떨어져 떨어지죠. 버리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그 엄마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아이들 계약이 아니라 엄마 계약이라고 옆에서 과제도 좀 계속 봐줘야 봐줘야 되고, 되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 네.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도 네, 좀 걱정이 많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사실 해보지 않은 길을 가는 네.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그 감염 확산 방지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 네, 뭐 안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혼선을 좀 최소화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주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지연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1부도 마무리하지요. 옥상 달빛의 괜찮습니다.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힘내요 잘 될 거예요 그런 말 이젠 지겨워 나도 그 얘긴 할 수 있다고 언젠간 앞으로 그래 한 번쯤은 있겠지 꿈에서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없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없어 오늘만 옆에 있어줘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뭘 위로하려고 고민하지 마 정말로 괜찮아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이야 부산 경남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KN의 러브 FM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저곳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해져 있어.
네, 주말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점점 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분위기인데요. 상충객들을 막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꽃밭을 갈아엎는 말 그대로 웃지 못할 해프닝 속에서도 답답함을 참지 못해서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들 계시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바구 가이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을 하면서도 답답함을 풀 수 있는 여행지 어디가 좋을까요? 잠시 후 이바구 가이드에서 이맘때 떠나면 좋을 만한 진짜 알짜배기 여행지들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래부터 한 곡 보내드리죠.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햇살이 아프도록 따가운 날에는 비가 끝도 없이 쏟아지는 날에는 휘날리는 깃발처럼 기쁜 날에는 떠나가는 기차처럼 서글픈 날에는 난 거기에 가지 파란 하늘이 열린 곳 태양이 기우는 저 언덕 너머로 난 거기에 가지 초록색 웃음을 찾아 내 마음속까지 깨끗한 바람이 불게 길고 긴 겨울밤 그대의 한숨 오늘따라 창밖에 아침이 더디 오네 복잡한 이 마음을 텅 비울 수 있다면 좋은 시간들을 너와 많이 나눌 텐데 난 거기에 가지 파란 하늘이 열린 곳 바람이 지나간 저편 너머로 난 거기에 가지 초록색 웃음을 찾아 내 가슴 속까지 깨끗한 사랑을 느끼게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 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 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 사이버대학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이바구 스튜디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주말 이바구 스튜디오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시간. 하지만 코로나19로 잠시 이별했던 코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바구 가이드 시간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 방침은 지키면서도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행 코스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경상남도가 준비한 코스인데요. 이름하여 경남 드라이브 스루 여행 13선입니다. 네, 여기에는 지난 2006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들어있는 이 경남도 내 대표 드라이브 코스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드라이브 명소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청암 하동호 산중호수길인데요. 이곳은 하동댐과 함께 만들어진 인공 산중호수로 댐의 상류 10리쯤에는 청악계곡, 묵계계곡이 있어서 봄꽃과 가을 단풍 또 겨울 설경이 멀리 보이는 이 지리산의 웅장한 자태가 아주 절경을 이루는 곳입니다. 계곡의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가 사시사철 여행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또한 하동댐 주위로는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서 답답한 마음을 탁 트이게 해주고요. 하동의 수심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푸른 바다를 떠올리게 해서 저절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비 오는 날 멀리 보이는 구름 속 묵계 계곡과 안개가 자욱한 하동호는 슬로우시티 하동에서 삶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드라이빙 코스로 꼽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꽃을 보러 한번 떠나가 볼까요? 밀양 단장 입합꽃 터널길이 바로 두 번째 여행 코스로 소개돼 있습니다. 밀양시 단장면 고래로 입합꽃 가로수길은 밀양 평리산 대추 정보화 마을을 거쳐서 밀양댐 생태공원으로 가는 길목을 가리키는데요. 단장면 범도리 범도교에서 밀양댐 생태공원 간 4km에 이르는 코스입니다. 이곳은 매년 5월이 되면 입합나무 가로수가 장관을 이루는데요. 딱 이 시기를 맞춰서 가면 멋진 입합꽃 터널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경남의 대표 관광 명소죠. 통영으로 한번 떠나가 보겠습니다. 이번 드라이브스루 여행에 선정된 길은 통영 평인 노을길인데요. 평인 노을길은 통영의 새로운 드라이브 명소로 떠오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노을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이 아주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한려수도의 섬들 사이로 해가 떨어지고 시간에 제대로만 맞춘다면 아름다운 저녁 노을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평인 노을길은 신선한 바닷바람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가 또 곳곳에 마련이 돼 있어서 잠시 차를 멈추고 풍경을 감상하기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넓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도 조성이 돼 있어서 자전거 동호인들의 방문도 많은 곳이라고 하니까 이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난 2006년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포함된 곳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고성 동해 해안길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곳은 동진교를 시작으로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입니다. 동진교는 고성군 동해면과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전면에 있는 국도 77호선 상이 교량으로 이 고성과 창원을 가장 빠르게 이어주고요. 교량을 지나면 고성군의 푸른 바다와 또 나란히 달리면서 힐링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가 펼쳐집니다. 이곳을 지나실 때는 글쎄요, 창문을 좀 열고 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알싸한 바다 향기와 함께 리아스식 수려한 해안 경관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글쎄 경남에 사시는 분들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 드렸고요. 자, 여기서 또 바다하면 남해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남해에도 멋진 드라이브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남해 설천 해안도로인데요. 한 점 신선의 섬으로 불리는 남해는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 이미 유명합니다. 특히 봄철에 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설천면 노량에서 삼동면 지족을 잇는 남해 해안도로는 약 35km 구간으로 이 봄철 벚꽃과 유채꽃을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농촌의 여유로운 풍경과 더불어서 천혜 자연이 절경을 자아내고 있다는데요. 자전거 라이딩 코스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남해 설천 해안도로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바구 가이드 이어가 보죠. 윤상의 한 걸음 더, 그리고 윤하의 느린 우체통까지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바구 가이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랜만에 경남 드라이브스루 여행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산을 낀 드라이브 길인데요. 의령 한우산 드라이브 길이 그 주인공입니다. 의령 산악 드라이브 코스는 한우산을 도는 관광 순환도로로 15km가 넘는 긴 구간인데요. 가래명 가블리에서 출발하는 이 코스는 정상까지 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갈래는 거리가 짧은 쇠목재 코스고요. 복림마을 뒤로 오르는 길은 다소 먼 코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코스를 더 많이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코스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덕면 이목리와 유곡면 상곡리, 정곡면 죽전리로 가는 코스가 몇 갈래 있고요. 국류면 운계리 코스와 벽계 관광지로 가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서 정상 부근까지 가면 한우산 정상 바로 아래에는 이광모 감독의 영화 아름다운 시절 촬영지가 나옵니다. 또한 벽계나 운계 방향의 코스는 중간에 시원한 계곡물을 만날 수 있는 코스라서 드라이브의 정취를 한층 더 즐길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한 부대시설로 정자가 중간중간에 설치가 돼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화장실, 또 주차 공간도 아주 잘 마련돼 있어서 드라이브스루를 찾기에는 안성맞춤인 여행지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다시 바다로 한번 떠나가 보죠. 사천 비토섬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곳은 사천의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시원한 바닷바람과 또 눈부시게 부는 물결을 감상하면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갯벌을 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굴을 따는 장면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코스가 여러 개 있는데요. 먼저 제1코스는 사천만을 가로질러서 걸려있는 사천대교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고요. 또 쪽빛 바다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천혜절경을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2006년 한국도로교통협회에서 주최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창선 삼천포대교도 한눈에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제2코스는 토끼섬, 거북섬 등 별주부전의 전설이 내려오는 비토섬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갯벌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라고 하니까 취향에 맞게 여러분들이 코스를 잘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양 지리산 가는 길인데요. 이곳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된 길 중에 하나로 함양읍에서 지리산 쪽으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곡선을 지닌 지한제와 오도제를 거쳐서 마천으로 향하면 지리산 제일문과 조망공원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리산의 전체 능선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법화산과 삼봉산 등 등산로가 위치해 있어서 또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바이크 코스로 유명해서 주말이 되면 많은 바이커들이 이곳을 찾아온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한 관광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면 제일문을 넘어서 마천 창원 산촌 생태마을을 지나시고요. 지리산 둘레길, 금계, 동강 구간의 시작점에서 지리산 둘레길 함양군 안내센터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경남도가 소개하는 드라이브스루 여행 13선의 자세한 내용은 경남 관광 길잡이 홈페이지, 또 경상남도 관광 SNS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아, 요즘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해야겠고, 이렇다 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에 드라이브 코스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곳을 찾아서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오랜만에 이바구 가이드까지 함께했고요. 저는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오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전히 내게는 모자라 날 보는 너의 그 눈빛이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알 수 없던